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소명을 못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예? 왜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 갔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예? 이 자리에서는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왜냐면 절차니까 사람만 더 내놔야지. 더 주지 말고 그러세요. 아니 왜 그래요? 급하게요. 절차라서 그래요. 자, 소명을 냈으니까 간단히 듣죠. 이거만 간단해요.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아니 뭐 우리가 얘기하면 저쪽에 얘기하면 주고 우리가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뭐 그거 진행은 이거예요. 이게 무슨 화를 내는 일이니까 마이크 한번 주고 어쩌는 박상용 증인에게 이것만 주세요. 나가라고요. 아닙니다. 소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소명서가 한 장, 두 장. 아니, 저 법에 마이크.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5월 17일자 출입 기록 같은데요. 그 기록은 저희가 관련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출입 기록을 보면 판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출입 기록을 제출했어요? 5월 17일자 5월 17일자 쌍방울 관련자의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쌍방울 관련자 전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그 기록까지 합쳐서 제출했습니다. 방문 측 태그 기록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 측 태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쌍방울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쌍방울 관련자가 김성태 술바라지, 밥바라지, 담배바라지 하느라고 그날 그 자리에 밤중에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한 명 이름이 뭡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말씀하세요. 박상웅입니다. 박상웅이 5월 17일 소주가 들어간 날, 담배가 들어간 날, 소주 생수병에 소주가 담겨 들어간 날, 1,800원짜리 술이 하나 더 들어간 날, 다 해서 소주가 4병 들어간 날, 그날 박상웅이 없었다라고
수원지검이 발표했지만 이번에 그 태그 기록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이 자료를 냈다는 건데요. 박상웅이 5월 17일 띄워주세요. 5월 17일 6시 41분에 승강기 2로 입하고 그리고 8시 34분에 나옵니다. 13층은 1313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동안은 박상웅의 저녁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국정조사를, 국정감사를, 청문회를 수도 없이 한 사람이에요. 없다고 했던 거는 출입증 발급 내용만 보고 확인한 거고요. 그 이후에 출입 태그 기록은 이후에 바보입니까? 출입증 기록이 없으면 태그 기록 있어야 되고 CCTV 봐야 되고 기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들락날락 했는지 이 태그 기록이 그 출입증이 없으면 태그 기록 보는 거고 태그 기록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CCTV 보는 거고 엘리베이터 CCTV 없으면 복도 CCTV 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님? 어떤 괜찮아요? 경우에 CCTV 어쨌든 이게 제출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지금 이 사건을 위증 사건을 쌍방울 사건을 공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어가 들어갔고 연어회담법을 직접 받아온 교도소, 구치소 교사가 있는 거 지금 오늘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장님이 박상웅의 태그 기록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벌써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법원에 제출한 자료잖아요.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판 부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재판에서? 공소유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유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관할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다른 조건이 많이 나온 거죠,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북 송금입니까? 송금 냈네요. 그동안 공판 유지하시면서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대북 송금이 아니라 대북 캐리어 달러 숨기고 나가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북 송금이 아니고 책장에 달러 조금씩 넣고 수십 명이 함께 반출해서 캐리어에 넣어갖고 싣고 나가기 이거 아닙니까 제목? 그래서 대북 송금 이래서 아이 나 통 큰데 나 쌍방울 회장인데 이화영 이재명 위해서 내가 돈 쏴주지 슉 이렇게 쏜 사건이에요? 여지껏 사건은 그렇게 보였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은 슉 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님 다 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상용이 뭐라고 말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증인 박상용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증인 선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물으니 박상용 증인 선서 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 그랬죠? 제가 묻습니다. 증인 박상용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상용이 진술 세미나 한 적 없습니다. 없죠? 없다 그랬죠? 라고 물으니까 예, 없습니다.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회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차관님 진술 세미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회초밥
도시락 수시로 들어갔다는 거 나왔는데 이거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온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김영민 의원이 또 묻습니다. 쇼츠로 다 돌아다녀 증거로. 그래서 연어 가지고 온 적 있어?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시락 가지고 온 적 있어? 없습니다. 김성태 직원들이 들어와서 수발든 적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 참고인으로 온 적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5월 17일 박상웅이 들어간 태그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듣고 보니 재판 중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하러 법원행정처장님 나왔어요?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사법행정에 관해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나와 있고 말로 있고 그럼 오후에 목소리 내가 찾아드릴게요. 있으면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 팩트를 이야기하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원행정처장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위증이라고 말을 못해요? 재판 중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러다 놓고 같이 있는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도관들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접견한 기록 있죠? 접견한 기록에 아까 우리 김동아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씨 오늘 이화영이 또 왔다 갔다 해. 이화영이 곧 진술해? 이화영이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내용 쭉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김성태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술 한잔 하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록에 그러한 취지의 그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발언이 다 있어요. 오늘 만나서 화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육회 비빔밥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 세 사람이 같이 있는 날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육회 비빔밥이 아니라 메뉴가 다른 날 회덮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덮밥이 들어갔을 때 그 세 사람이 같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진술이 확인된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용 오늘 진술을 회피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자기의 소명서를 페북에 띄웠어요. 그 소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회유했다고 그래서 회유한 적 없다고 했더니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띄웠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연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진술 세미나 했냐 안 했냐, 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수발 들었냐 안 들었느냐 이런 얘기 물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유는 이제 녹취로 다 나왔고요. 그렇게 위증해놓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이 꼬리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이 꼬리에 위에 부두목은 누구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이 위에 우두머리는 누구냐? 당시 대통령으로 정치검찰의 조작을 지휘하게 된 윤석열. 이 전체가 한 몸뚱아리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한 번 더 눌러봐 주십시오. 지금 음성.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고 법원행정처장님 잘 들으세요.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예.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하셔도 고속으로 돼요. 나가는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재판 중이라 답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하고 검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재판 중이라 답변 못해요? 변호사하고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런 내용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지켜야 할 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 할 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검사가 이렇게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오늘 마무리 정리하고 가는데요. 이해찬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 김성태가 줬다. 이 내용을 박상용이 이야기하면서 이해찬 사무실 압수수색과 영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했더니 김성태는 돈을 한 푼도 기본적인 법적 기부금도 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줘요? 김성태는 그런 적이 없답니다. 아까 네 분 교도관 분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연어술 파티라든가 또 공범 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실 감찰 입증하는 조사 시간이라 그래서 황성중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김동욱 조사관이 2분 52초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동규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송민경 검사가 1분 내외 간단히 아마 전화통화한 것 같아요. 전진걸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가 2분 정도 문답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진걸 교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이때 수원지검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화가 와서 예. 뭘 물었습니까? 예, 외부 음식 반입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한 결과가 바로 아까 김동완 의원님께서 수원지검의 입장문이라고 발표한 것 같아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연어나 술은 잘 모르겠고 커피나 다과는 반입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황성준 교사님은 정해진 답변을 듣길 원한 것처럼 빨리 진행했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부실 감찰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수원지검 입장문이라고 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고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간 다음에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으로 다 기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공범 동시 출정 조사 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한 20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단독 재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원교도소 구치소 출정과죠. 당시 출정과 소속이시죠. 그때 과장님하고도 같이 고생하신다고 식사도 하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창용, 이철수 그런 분들하고도 고생하신 분들과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정도로 한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실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사일 때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을 동시에 이렇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근데 2인 이상 동시 조사를 100여 회를 하고 3인 이상 동시 조사를 25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진술 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이 사건 말고 또 있었습니까?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속기록으로 교사 김현창입니다. 예, 김현창 교사님. 네. 제가 출정과에 근무하는 동안 저렇게 공범들을 자유롭게 같이 조사한 거는 저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제가 형사재판할 때는 항상 출정과 계신 분들이 저녁 식사를 줘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구속된 피고인들은 빨리 끝내서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오후 증인신문할 때도 재판할 때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빨리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김성태라든가 박용철은 오후 8시 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구치소에서 식사를 못했다는 거고 그럼 그 저녁을 어떻게 대개 해결을 했습니까? 보통 야간까지 조사가 있으면 저희가 구치감에 수용자를 데리고 와서 그 구치소에서 저녁 밥이 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이제 그
야간 조사 있기 전에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정해진 검사실과 약속한 시간에 이제 수용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녁 이후에 조사라든가 야간 조사는 그 수원구치감 따로 마련된 그곳에서 수원구치소에서 온 식사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김성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뭐 박민웅이라든가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갈비탕도 먹이고 초밥도 먹이고 그렇게 먹였다는 건데 그 먹인 장소도 수원지검 구치감이 아니라 뭐 검사실에서 먹었다든가 아까 말한 창고 그쪽에서 먹었다든가 좀 그렇다는 거죠. 처음 이제 외부 음식물로 수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검사실 쪽에 있는 그 창고나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제공될 때는 이제 구치감으로 이제 다 내려와서 구치감에서 이제 식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외부 음식을 주거나 혹은 검사실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어마어마한 특혜 아닙니까? 제가 생각 특혜라기보다는 보통 좀 특이한 케이스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먼 곳에 간에 출정을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용자를 식사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실에서 수용자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 약간 좀 예외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책임 감독자의 그 판단하에 수용자 식사는 제공받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하신 그 교사님은 누구시죠? 예, 교사 전진걸입니다. 전진걸, 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이제 접견인과 접견을 무단으로 시켜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인과의 이제 접촉은 부정물품 반입이라든지 도주 우려, 교정사고 우려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못마땅하게 받아들이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접견인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사관도 배치하라고 제가 요구해서 그때부터 수사관 배치하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원래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있는 곳에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바로 근접해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근데 창고라든가 영상 녹화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으로 교사분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뭐 진술 연습을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일단 영상 녹화실에 들어가서 같이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교사님들? 교사 김현창입니다. 그 영상 녹화실에서 할 때는 그 바깥에서 개호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마 검찰 측에서 아마 좀 수사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나가 있으라고 근접 했죠. 개호하는 거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했죠. 직접적으로 나가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약간 저희가 느끼기 분위기는 좀 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예.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화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문이 나갔다든지 뭐 통화를 시켰다든지 다른 물증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화영이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틴다 혹은 뭐 반대되는 진술한다라고 하면 증거에 위반되는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화영의 진술을 설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까지 해?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고 그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자꾸 이재명 지사가 마치 굉장히 좀 약자고
제가 굉장히 강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게 대기업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대기업 회장을 위해서 그 부사장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사장이랑 그 회장이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사실은 이거 회장님이 다 하시고 저는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거 듣고 그래도 뭐 둘이 한 거는 맞으니까 그냥 뭐 가서 그냥 저기 꼭 세게 그냥 뭐 내가 더 증거 수집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기관이잖아요. 부지사는. 그 부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더 밝히는 게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쓴다?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의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증언한 적은 있나요? 그거는 경기도 지사에도 너무 많았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이화영 부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너무 많고 경기도 내 공문도 너무너무 많고 아니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야 없죠. 그렇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데다가 2018년도에 북한을 정말 가시고 싶었는데 못 가신 그 정황은 뭐 명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 데리고 주셔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쌍방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통일부도 갑자기 승인을 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고 이화영 씨도 많이 했었고요. 통일부 승인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북한에서만 오케이 한다면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일부의 승인이라는 맞습니다. 게.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뭐 정치적 이유가 됐든 혹은 뭐 개인적인 뭐가 됐든 원치 않았다면 제 아무리 쌍방울이고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하건 뭘 해도 안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면 끝이고. 글쎄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고 이거랑 좀 다른 어떤 정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경기도 지사님의 방북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딱 냈는데 그리고 그때 2019년도에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북한 간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고 한 번 정도는 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론으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 그때 통일부가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정적 관계에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기자님이나 이렇게 한번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시는 분은 아니고 과거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잡고 판단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혹은 뭐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거 상상은 검사님의 역할은 아닌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기 경기도나 그다음에 쌍방울에서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 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이화영 씨가 벌써 2번이나 평화부지사가 되자마자 바로 북한을 갑니다. 2번이나. 그 통일부 승인이 다 났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저 안부수 씨도 굉장히 여러 번 북한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일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게 거의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통일부 승인이 다 났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이거는 뭐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공문도 4번 보냈는데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쌀 10만 톤을 보낸다고 한다. 그게 뭐 한 5천억 됩니다. 비용이.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든 출장을 갈 때 그 보고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재명 지사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해서 북한을 부를 때 그때 쌍방울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독립적으로 부지사랑 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사는 지사의 일을 큰 부분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추정적인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하신- 상당한 증거도 있고 예. 잠깐만요.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네.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전제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네가 이 사람의 진술을 억지로 끌어냈다. 이 전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상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거랑 같잖아요. 지사가 머리면 그 부지사는 아무리 해도 어쨌든 손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해보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실제로 지시가 있었고 내가 오더를 받고 보냈다라고 한 명확한 진술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굉장히 키였던 거죠. 이재명 키는 맞습니다. 키였던 그렇죠. 거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당연히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그 아주 고위급들이 아주 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그 관여된 사건에서 이 대기업 회장이 이거에 이익은 다 거의 본인이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그 불법에 관여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덜 했다. 사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 라고 진술하기도 어렵고 거기 공익제보자라는 게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게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이화영 씨가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검사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개연성상으로는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지금 증거에서는 안 되지만 이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듯이 아이고 뭐 다른 증거 충분하니까 둘이 그냥 공동점검해서 너도 죄 많이 져. 너도 이재명 이 사람 그럴 뿐이 아니야. 네가 다 했겠지.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체랑 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 말고 뭐 증거나 문건이나 혹시 이렇게 확보된 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북한에 가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역대 뭐 지금 정상회담 한 게 옛날에 그 현대 아산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하고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게 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뭐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약간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네.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예.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도 육로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그 방북의 의지를 밝혔고, 방북의 의지는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정신으로 그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쌍방울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갈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가셨죠. 기업 총수들을. 네. 근데 경기도에서 그러면은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뭐 모집하거나 항상 북한에 보낼 때는 경제 고찰단이라는 거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다른 기업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 고찰단에 들어가는 기업은 오로지 쌍방울밖에 없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모든 범죄의 가장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위와 연관된 아주 정황상 그럴 것 같은 것 말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지시사항이 녹취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혹은 뭐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리상으로 지금 뭐 회장님들 그러면은 전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회장, 그 다음에 최고 뭐 권력자, 그 밑에 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례상 뭐 제가 뭐 특정 뭐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판례상
그 내부적인 어떤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최고 그 수장이 그 여기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게 여러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법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처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돈이 갔다는 게 명확한 그 어떤 공지의 사실인 상황에서 쌍방울이 또 개입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그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크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크캐시가 위에 가게는 이건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벌크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가야 방북이 되는데 그리고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벌크캐시를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 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딱 끼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 재벌 총수 얘기도 네. 뭐 일종의 뭐 맞는 비율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도 장관 비리든 뭐 장관이 뭐 헤쳐먹다 걸리거나 아니면 장관이 뭐 하다가 걸리면 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장관도 각자의 어떤 뭐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그 장관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뭔가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뭐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대통령님이 뭐 그 내용을 다 아시진 못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장관이 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한테 주고 자기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자기는 정치적인 이익도 얻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로 그 최고 그 수장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지사의 방북이 되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몰래 그렇습니다. 돈 먹는 일도 아닐 텐데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야 방북 좀 이렇게 추진해봐. 예. 뭐 문서로 남기든 아니면 뭐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해서 뭐 녹취를 남기 충분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 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방북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요. 방북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죠. 방북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증거가 많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오히려 거기에 쌍방울이 개입돼 있고 쌍방울이 돈을 내냐 안 내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방북 부분은 너무나도 증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북을 메이드하는 과정에서 네. 쌍방울이 활용이 경기도를 되느냐. 위해 이 예. 돈을 대납을 했느냐가 이 사건의 이제 그렇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네. 사건의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이 네. 그러한 과정까지도 네.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인 맞습니다. 것인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기업이 이렇고 장관이 이렇게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바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네. 이랑 그렇게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키였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게 빠진 상태로 이재명 그거에 지사는 빠진 이제 상태도 기소가 충분히 됐는데 기소가 되고 네. 이전의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그 공동 정범으로서는 저희는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근데 그리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화영의 진술이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어떤 있어요. 거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야 예. 싶은 대목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녹취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네네. 법인카도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가가지고 어제 저랑 한번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네네.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 수원지검이 계속 부인하던 게 태그 기록 하나로 한꺼번에 들통났어요.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던 박상현 검사. 실제로는 저녁 6시 41분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있었던 게 기록에 다 남아 있었거든요. 연어 파티 같은 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이재명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변호사랑 짜고 허위로 협박까지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박상현 검사가 직접 한 행동이긴 한데 이런 걸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서 지시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